이른 봄날 오후 서윤아는 명동에 위치한 영화사 대기실 앞에 서서 가방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요. 배우 강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고 윤아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배우와 기자로서의 만남이 처음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예 전문지 기자로 15년을 일했지만 오늘따라 묘하게 긴장이 되었고 그건 아마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최근 개봉한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면서 윤아를 안내했고 넓은 공간 한쪽에는 촬영 스태프들이 조명과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준비된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며 미리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훑어보았고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연기 철학, 앞으로의 계획까지 30여 개의 질문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네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고 윤아는 안녕하세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지훈이 대기실로 걸어 들어오며 윤아와 눈이 마주쳤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크린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또렷한 이목구비,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윤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아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강지훈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예인을 인터뷰하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고 그건 강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고 윤아는 프로페셔널하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 촬영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강지훈은 대답하면서도 자꾸만 윤아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보브컷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하트형 얼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진지한 눈빛, 질문할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스태프가 테이블 위에 커피를 2잔 가져다 놓았고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윤아와 강지훈은 동시에 같은 커피잔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손끝에서 전해졌고 두 사람은 잠시 멈춘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아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얼굴이 붉어졌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귀여워 보여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거 드세요. 전 저쪽 걸로 마실게요.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부드러움이 묻어났고 윤아는 고맙다는 말을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질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질문을 까먹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윤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다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정해진 30분이 지나갔지만 윤아는 다음 질문을 계속 꺼냈고 강지훈은 시계를 보면서도 인터뷰를 끝내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흘렀고 다시 1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매니저가 몇 번이나 시계를 가리키며 다음 스케줄을 상기시켰지만 강지훈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본에 없던 질문들이 오갔고 영화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인생 이야기로, 취미 이야기로,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번져갔습니다. 윤아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질문만 주고받으며 기계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지훈은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윤아에게 되묻곤 했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인터뷰가 끝났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 순간 강지훈이 유나를 불러 세웠고 그의 손에는 하얀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요. 강지훈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고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인터뷰 제안이 아니라 만남의 제안이었고 기자와 배우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내내 유나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유나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기사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강지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커피잔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던 그 순간의 따뜻함, 인터뷰, 내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명함을 건네며 지었던 장난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미혼으로 살아오며 일에만 집중하던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기자로 살아온 시간 동안 취재원과 사적인 감정을 나눈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직감적으로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인터뷰 재미있었다는 인사말부터 시작된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유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애 따위는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고 그게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고 유나는 강지훈과 매일 밤 전화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관련 질문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대화는 점점 사적인 영역으로 번져갔고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강지훈이 촬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유나가 취재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면 강지훈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지훈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촬영 스케줄 전에 잠깐 시간이 나는데 함께 저녁을 먹자는 내용이었고 유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자와 취재원이 사적으로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두 사람은 한남동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보브컷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뒤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강지훈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유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파스타와 리조또를 주문한 뒤 와인 한 잔씩을 곁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며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낭만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며 유나와 건배를 나눴고 유리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유나는 강지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위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아니라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한 남자였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으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을 때는 진솔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강지훈은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유나는 그의 옆을 나란히 걸으며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변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기자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유나 씨라고요. 강지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기자와 배우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변할 것 같으면서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강지훈이 촬영 일정이 없는 날이면 유나에게 연락을 했고 유나도 취재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그와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고 삼청동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보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북악 스카이웨이를 드라이브하며 서울 야경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힘든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지훈의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유나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감정이 낯설면서도 좋은 동시에 강지훈 역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설렘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강지훈이 유나를 청담동의 와인바로 초대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공간에서 두 사람은 레드와인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평소보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씨,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이라 서툴지만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강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강지훈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는 순간 강지훈은 한 걸음 다가와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은 채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이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유나의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며 뺨에 남은 그의 입술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강지훈이 천천히 물러서며 미소를 짓자 유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으며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이 유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차까지 에스코트한 뒤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 음악과 함께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뺨에 남은 키스의 감촉을 떠올리며 운전대를 잡은 강지훈은 힐끔힐끔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집 앞에 도착하자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유나가 현관문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가 뒤돌아 손을 흔들자 강지훈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유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아직도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미혼으로 살아오며 연애 따위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지난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강지훈의 문자였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 정말 행복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으며 유나는 답장을 보내며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기자와 배우가 아니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한 쌍의 남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강지훈과 보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진 채로 회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유나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을 서둘러 감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 메인에 자신과 강지훈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으며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톱스타 강지훈, 담당 기자와 미래 포착, 특혜 인터뷰 의혹까지. 사진 속에는 지난 금요일 밤 청담동 와인바 주차장에서 강지훈이 자신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으며 각도와 조명까지 완벽하게 잡힌 전문 파파라치의 작품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유나가 강지훈의 단독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사적인 관계를 이용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한 달 넘게 은밀하게 만나왔다는 목격담까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수천 개의 악플로 가득 찼고 유나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복도를 걸었으며 국장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편집국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유나를 노려보았는데 그 화면에는 방금 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15분간 이어진 질책은 유나에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기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까지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연예 관련 취재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 동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강지훈의 전화였지만 유나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버릴 것 같았고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서는 유나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훈의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고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유나는 답장을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다시 열어보니 댓글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강지훈을 향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지훈이 직접 유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 인터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으며 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유나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막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손을 빼버렸고 그 작은 거부가 강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유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저 때문에 당신 커리어가 망가져요. 유나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앞으로 연예 기자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는 것. 그리고 강지훈까지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지훈은 일어서서 유나의 뒤로 다가갔지만 그녀를 만질 수는 없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였지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강지훈은 소속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와 매니지먼트 팀장이 함께 자리한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으며 책상 위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들이 출력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팔짱을 낀 채 강지훈을 노려보았고 준비 중인 영화 투자사에서 이미 항해 전화가 왔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들며 대표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조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며
최소한 공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그가 쌓아온 10여 년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강지훈은 매니저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고 강지훈은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유나는 여전히 강지훈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인터넷 기사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강지훈이 받는 비난들을 보면서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그래야 강지훈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강지훈이 다시 유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 서서 유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강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강지훈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에서는 차가운 냄새가 났으며 유나의 어깨를 감싼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강지훈은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강지훈은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유나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숙여 유나와 시선을 맞췄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제 커리어 따위 상관없어요.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강지훈은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고 떨리는 목소리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신은 기자로서의 삶이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훈은 유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를 다시 끌어안으며 절대 놓지 않겠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결국 그를 밀어내며 현관문을 열어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방금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 선 강지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며 주먹으로 벽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으며 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나와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강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유나의 집 앞을 서성이며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관문 앞에 따뜻한 죽을 놓고 갔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이었으며 준비 중이던 영화 2편의 캐스팅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지훈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니저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결국 그날 오후 4시에 서울 시내 호텔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이사는 회견 취지를 듣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강지훈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며 계약 해지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유나의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강지훈, 긴급 기자회견 개최. 열애설 관련 입장 발표 예정. 유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회견 시간이 가까워지자 유나는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을 띄웠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컨벤션 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로 강지훈이 나타났고 평소와 달리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천천히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강지훈입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열애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 분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며 이 관계를 숨길 생각도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나와의 만남이 순수한 인터뷰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로에게 끌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유나가 특혜를 받기 위해 자신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마음을 고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를 내려놓은 강지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준비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로 살아온 15년 동안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고백부터 유나를 만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커리어가 무너진다면 그건 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윤아 기자님,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모든 목소리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해졌으며 몇몇 기자들은 강지훈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조차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에는 인터뷰 당시 원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회견을 지켜보던 유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면서도 두려웠고 그가 받을 비난과 손해가 걱정되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유나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지훈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댓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남자답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오는 거 처음 본다.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호감이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으며 유나를 향한 비난도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이사는 회견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중의 반응이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오히려 강지훈의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투자사들도 계약 취소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냈으며 일부 광고주들은 새로운 광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국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강지훈에게 공식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연예 전문지 기자로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으며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유나의 사직서를 받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15년간 함께한 동료들은 유나를 배웅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사를 나온 유나는 봄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막막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으며 이제는 기자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강지훈이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것처럼 유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강지훈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받는 그의 전화였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으며 유나는 그에게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유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유나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며 전화를 끄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기자와 배우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변 카페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재회했습니다. 강지우는 유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고 유나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지우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것. 그리고 유나가 원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강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강변에 불이 켜지고 유람선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갔고 테라스에 앉은 강지훈과 유나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으며 이제는 무엇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에서는 서유나의 첫 책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배우와 기자 사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유나가 15년간 연예 기자로 살아온 이야기와 강지훈을 만나 사랑에 빠지기까지의 진솔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였고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북카페 안은 유나의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로 가득 찼고 입구 쪽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섰으며 보브컷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 작가로서의 품격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유나의 낭독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그의 존재를 알아본 몇몇 독자들이 수군거렸지만 강지훈은 개의치 않고 유나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강지훈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가 낭독한 부분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인터뷰 날에 대한 이야기였고 커피잔을 동시에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던 순간을 묘사한 대목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으며 유나도 그 기억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유나는 독자들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으며 진심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낭독회가 끝나고 사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독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유나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중년 여성 독자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으며 젊은 여성 독자는 자신도 유나처럼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인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지훈이 유나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린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주변 독자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은 유나에게 책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유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가님, 사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별히 정성껏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유나는 피식 웃으며 펜을 들었고 책 첫 페이지에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남자에게 당신 덕분에 저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강지훈은 사인을 읽으며 환하게 웃었고 유나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인회가 완전히 끝나고 독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북카페 주인이 샴페인을 준비해왔으며 유나의 출판사 담당 편집자와 몇몇 친한 지인들이 남아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강지훈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류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연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북카페에는 유나와 강지훈만 남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배려해준 덕분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서울거리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유나를 테라스로 데려갔으며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유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씨, 아니. 유나. 지난 6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강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열었으며 그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지훈은 일어서서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으며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이 유나의 뺨을 감싸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유나는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으며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키스는 깊고 진했으며 6달 동안 함께 겪은 모든 순간들이 그 키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인터뷰 현장의 설렘, 한강변을 걸으며 나눴던 대화들, 파파라치 사진으로 위기를 맞았던 고통,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키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천천히 유나를 놓아주었고 유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고 테라스 아래 거리에서는 차들이 조용히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연예 기자로서의 커리어는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훈도 유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내려와 북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유나의 책을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강지훈은 책장을 넘기며 자신에 대해 쓴 부분을 읽었으며 유나가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책 속의 문장들을 함께 읽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책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북카페를 나섰습니다. 강지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야경을 감상하며 이동했으며 목적지는 처음 만났던 인터뷰 장소였던 명동의 영화사 건물 근처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강지훈과 유나는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서툴지 않았으며 위기를 겪은 후처럼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으며 그 키스 속에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스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 반지를 보며 다시 한번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으며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강지훈의 전화를 받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영화 촬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이번에는 로맨스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축하한다며 웃었고 강지훈은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바로 유나와 자신의 이야기라고 귀띔했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손가락의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중년 커플의 이야기였으며 자신과 강지훈의 앞으로의 여정을 소설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기 있게 선택한다면 언제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